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학년 그렇게 하조의 2021-5353 김세우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Angiopoietin 2 as a marker of endothelial activation is a good predictor factor for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of COVID-19 patients입니다. 일단 논문 소개 및 논문 선정 배경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문 제목을 번역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 예측 변수로서 좋은 혈관조 포이틴 2라는 제목이고요. 2020년 5월에 나왔습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M. 스마자 외 22명이고 임팩트 팩처는 8.49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코로나 관련 의료 통계학 논문입니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응고병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응고병증이 뭐냐면 D다이머의 강력한 상승과 피브리노겐 같은 원응고제 인자의 증가로 통해서 나타나는 병명인데요. 코로나 환자에서 IL-6을 포함한 염증성 폭풍 이게 일어나면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모세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며 혈전 보호 상태가 교란됩니다. 이로 인해 미세혈관 혈전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혈관을 감염시키고 체외 및 체내 혈관 손상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기준을 가진 코로나 환자에게서 수용성 순환 내피 및 또는 혈관 신생 마커로 중환자실 입원 필요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메테리얼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조르주 풍피도 유럽병원에서 실시된 관절 코호트 연구이고요.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는 연속 환자가 사전에 포함됩니다. 이 환자의 조건은 만 18세 이상, 그 다음에 기존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직접 입원 기준이 있는 코로나 의심 환자입니다. 이 모든 환자들은 비인두성 명동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받았습니다. 포함된 이제 각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 평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 생물학적 평가 수행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기준 특성으로는 사진, 통상적인 치료법, 임상 징후, 심혈관 위험 인자,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생물학적 데이터들을 표준화한 데이터 수집들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셀렉션 표현식의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코호트는 나노스트링 엔카운터이라는 면역 패널을 사용하여 전열 유전자 표현 프로파일 분석이 수행된 코친병원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확자 32명의 데이터와 다양한 질병 심각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건강한 대중군은 뭐 무증상인 성인이고 그 포함 당시 그 이 바이러스의 검사를 받은 연령의 사례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하며 적절한 기관 승인도 받았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실험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방법인 정기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샘플을 그 트리소디움 구연산염 튜브로부터 수집을 한 다음에 일상적인 이제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방법은 혈소판 분량 플라즈마를 15분간 2,500g에서 두 차례 원심 분리 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고 시험을 진행하는데 앞에 나왔던 거와 같이 응고기에서 탐색한 PTB, 피브리노겐 및 가용성 피브린 단량체 수준을 분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디다이멀 농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바이오메리룩스를 사용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PP는 2차 원심 분리 후 2,500g에서 다시 한번 15분간 냉동한 후 그 혈관 표지판 분석까지 마이너스 80도, 영하 80도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 제어 유전자 J에 대한 유전자 안정성 측정값 MJ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모든 쌍방향 변수 등의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M을 증강시켜 순위를 매겼고 임계가스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우스키핑 유전자 세트로 가장 낮은 M을 가진 N개의 유전자를 고려할 때 각 표본의 모든 N에 대하여 정교화 인자 NF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혈액 검사에서는 우선 순환 내피 및 또는 혈관 신생 마커로서의 혈관 조행주 2의 수준과 심각한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는 병태 생리학적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17명의 코로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측정을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측정 당시 폐색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연속 데이터는 중위수로 범주형 데이터는 비율로 표현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 수준에 따라 비교하였고요.
이 일별량 분석에서는 연속 변수에 대한 비절제 T 검정을 사용하여 중위수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카이 제곱 검정 또는 피셔 정밀 검정을 통해 비율의 차이를 평가했습니다. 이 중환자실 입원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안지오포이틴 2를 포함하는 그 회귀 로지스틱 모델로 수신기 작동 특성 곡선, 즉 어러시 커브 곡선을 생성했습니다.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인 AUC를 계산하여 유된 지수법을 사용하고 최적의 컷오프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양면 분석이었고 p-value가 0.05보다 낮은 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은 RStudio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됐습니다. 일단 결과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의 플라즈마 혈관 조피의 팀2와 SE 셀렉션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캔델 순위 상관 개수에 대한 R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흥미롭게도 SE 셀렉션과 안지오포이틴 2 승주는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시 p-value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결과들로는 의료병동 또는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대 대조시 검사에 따른 이 셀렉션 유전자 표현 프로파일, 중환자실의 ICU, 리보엑산의 RNA, 그 다음에 크루스갈 왈리스 테스트로 평가된 그룹 간의 차이입니다. 밑에 X축을 보시면 컨트롤, 대조군과 메디신, 그 의료병동, 그 다음에 ICU, 이제 중환자실 환자들이 있고, 이제 Y축을 보시면 이 셀렉션 그 노멀라이즈드 RNA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순환 내피 바이오 마커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병 심각도를 가진 32명의 환자, 이 중에 의료병동은 21명, ICU는 11명이었습니다. 로 구성된 독립적인 코로나19 코호트를 분석했으며 이 코호트는 전열구 유전자 발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중환자실 ICU 코로나19 환자는 등급 의존적인 방식으로 이 셀렉션의 발현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는 것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6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셀렉션과 안지오포이틴 2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혈보 인플레이션의 생물학적 매개 변수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3개의 그래프 A부터 C까지는 SE 셀렉션과 CRP, 그 다음에 플라즈마 크레아타인과 D다이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D부터 F까지는 안지오포이틴 2와 CRP, 플라즈마의 상관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로시 커브 분석은 ICU의 즉 중환자실의 수용을 예측하기 위해 혈관 조포이틴 2 수준의 최적 컷오프를 정의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죠. 이 혈관 조포이틴 2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코로나 환자가 ICU에 입원해야 되는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컷오프를 사용하여 어롭시 커브 분석은 민감도가 80.1%, 그 다음에 특수성이 70%, 양의 예측값이 72.7%이고 음의 예측값이 77.7%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사용한 5000 피토그램 밀리리터에서 안지오포이틴 2 컷오프와 ICU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P값은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다른 그래프도 보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게 D다이머 CRP 또는 크레아티닌에 조정했을 때 조정된 월은 유의미하게 유정되어 있습니다. P값은 각각 0.009, 0.01, 0.04였습니다. 결국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오면 본 사전 연구에서는 사스코비드2 감염이 원점에서 내피 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혹은 미세혈관 폐성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SE 셀렉션과 안지오포이틴 2 활성화의 수용성 내피 마커 수준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안지오포이틴 2는 중환자실로의 의전을 예측하는 최고의 바이오마커였으며 코로나19 환자의 폐 적합성 저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컨클루션 결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혈관 장애와 혈전증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병원 입원 시 코로나 환자의 내피 기능 장애와 바이오마커 수준의 관련성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의 입원성을 예측함과 동시에 환자의 사후 관리 중 예측값과 호흡기 및 혈전 관련 장애에서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혈관 조피에틴 2의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진화 중 호흡기 및 신장 마이크로 혈전 발현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 초기 단계에서 약물이나 항응고제를 보호하는 혈관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